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이제 제약 쪽에 있는 이제 고덱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최종 결론은 한 11월 달에 나옵니다만, 이 의료진 측에서 이제 퇴출 여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관계 그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 섞인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덱스는 사실 이제 급여 퇴출 관련되는 위기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7월 달에도 한 67억 정도의 원의 처방액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비중이 큰 약품이고, 이제 승인 받아가지고 거의 지금 20년이 넘은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우루사도 2017년도에 제껴버렸죠. 대웅제약의 어떤 간판, 이 우루사도 지금 한 40억이니까 고덱스하고 차이가 제법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가론 같은 경우가 한 12억 정도니까, 우루사가 지배했던 간장약을 이 고덱스가 이제 1위로 올라서고 난 다음에 거의 한 6년, 7년 정도가 돼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덱스는 작년에 48만 명의 이제 처방된 거로 추정되는 국내 대표 이제 간장질환용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7월 달에 이제 보험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20년간 잘 쓰였고 문제가 없이 처방을 했던 부분이 급여 재평가, 그러니까 보험급여 어떤 부담감 때문에 임상적 요소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최종 결론은 이제 11월 달에 이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셀트리온 장이 이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급여 퇴출을 막겠다고 지금 방침을 세워진 상태인데요. 이 의료진과 업계는 반복적인 이제 급여 퇴출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기준의 어떤 완화의 필요성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한내과의사의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고덱스가 몇십 년 동안 20년 넘게 지금 쓰이면서 임상적으로 효과를 확인한 약이다. 보통 한 2, 3주 정도 복용하면 ALT라고 하는 간 수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이제 ALT가 GPT라고 하죠. 이제 저도 이제 그 건강검진을 보면 과거에 이제 GOT, GPT가 수치가 이제 두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검사 결과에서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간 효소 검사를 하는 건데 간세포에 있는 효소예요. 그래서 간세포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혈액 속으로 이 효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건데, 한 2, 3주 정도 복용하면 간 수치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명확한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이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이 간장 질환이 있는 부분들은 이 같은 약을 계속 이제 처방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약을 바꿔야 한다 이러면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효과가 좋은 약을 퇴출한다니까 이제 당황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또 서울시 내과의사에도 성명을 내면서 의약품 급여 관련되는 임상재 평가로 의료 현장에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뿐만 아니라 처방한 의사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이 있으니까 사전 조율도 좀 필요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제도 개선에서 급여제 평가 어떤 선정 기준의 어떤 개선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유독 이제 많이 사용되니까 이제 보험급여가 많이 나가는 부분을 타켓으로 재정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만약에 이제 급여로 또 이제 뭔가 성과가 내면 반사 이익을 받은 또 의약품이 또 이제 다음에는 급여 재평가의 대상으로 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업계도 이제 기준 완화의 어떤 필요성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을 좀 하고, 이 급여 적정성 재평가 세부 운영 지침 마련으로 이 제도를 좀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그 의료진들도 좀 그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저가약품 대상을 제외한 부분 평가 기준을 좀 완화한다든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급여를 좀 유지하게끔 하는 어떤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고덱스의 어떤 셀트리온 제약의 입장의 최종 결론이 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어떤 제도 개선도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오늘 좀 기사에 좀 여러 번 나왔는데, 상반기에 들어서 이제 가장 크게 자사주를 매입한 곳이 셀트리온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주주들 입장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회사에 요구를 했다가 회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사주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안 하겠다 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거의 세 차례 들여서 해서 7월 말에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는데요. 한 2,500억대 정도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근데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주가의 어떤 부양은 사실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사주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제 자사주를 외국같이 이렇게 뭔가 효과를 확실하게 보려고 하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려서 진짜 이제 유통 주식 수를 줄여버려야 주당의 어떤 가치가 확실하게 올라가 버리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또 이제 일정 시간 되면 시장에다가 뭐 판다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일시적인 어떤 효과만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어떤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뭐 셀트리온 올라왔던 부분들은 자사주 때문에 올라왔다기보다는 주가가 13만 9천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21만 5천원까지 회복을 했다가 다시 좀 밀리긴 밀렸습니다만, 2분기 실적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기관들의 어떤 비유가 바뀌면서 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말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회사가 시장에다가 우리 어떤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저가의 이제 뭐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장에는 좀 친화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안 올라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어떤 부분에 어떤 투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형 변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 베타에서 쓴다든지,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그 크게 보면 좋은 약을 만들 때 효과가 이제 좀 뛰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없어야 약으로서 합니다. 근데 효과는 좋은데 안전성이 뭐 떨어진다든지, 효과는 없는데 안전성은 높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약들이 보통 이제 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약은 좋은데 우리 보통 이제 뇌 같은 데에는 BBB라고 하는 이제 내려간 이제 그 장벽이 있어 가지고 약이 투입을 못해서 효과를 못 보는 어떤 뇌질환 같은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이제 항체의약품이라든지 항암제라든지 자가면역 질환제 같은 주사제로 보통 그 투입을 합니다. 뭐 효과가 이제 정맥 주사를 하게 되면 빠르게 이제 효과를 보기 때문에 하는 거 있는데, 보통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의료진의 그 관리하에서 이렇게 투여를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하지요. 그래서 우리 인슐린 주사 같이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한 3분 내로 피하에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주사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이게 일종의 어떤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형만 좀 바꾸더라도 약의 어떤 경쟁력이 올라가서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에 서고, 이게 또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항암제하고 자가 면역 질환인데,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작용도 문제지만 투여가 이제 수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항체의약품이니까 정기적으로 3주마다 30분씩 IV 형태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지가 않죠.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투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약물을 좀 더 쉽게 환자 편의성으로 이 제형 변경 시도가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맥으로 넣는 거하고 이제 피하로 이렇게 SG 형태로 넣었을 때는 몸에다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 할로자임 그 테라피틱스가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피하로 이렇게 넣었을 때 피하 조직을 너무 훼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그 회복도가 빠른 어떤 부위에 넣어서 이제 몸에다 투여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히알루론의자와 섞어 가지고 약물이 혈관에 들어가려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 기술을 통해서 머크라든지 하이자가
제형 변경 임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자인 같은 경우에도 있고, 국내에는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알테오젠이 어떤 그런 어떤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암제뿐만 아니라 그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이 기존의 램시마 IV 제형에서 S 제형으로 바꿀 때 이런 어떤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던 부분으로서 작년 말에 이제 출시하고 난 다음에 유럽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9%까지 올라왔거든요. 내년도까지 고성장세, 왜냐하면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소위 이제 스위칭 이제 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에 가서 좀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이 부분 하면, 우리도 보통 이제 입원을 했다가 수술하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이제 집에서 내원을 하면서, 그죠, 처방을 받듯이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여기도 초기에는 병원에서 받고, 그 다음에는 좀 집에서 램시마 S시 형태로 이제 처방을 받는 형태로 순환하는 형태의 어떤 부분으로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 부분으로 내년도에 미국 출시까지 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기술력, 이 부분은 더해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이제 셀트리온도 보면요, 이제 여기도 결국 ADX 지표로 보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는데 이제 강도는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거의 1년 6개월 이상 만에 처음으로 추세 전환이 났을 때 굉장히 강도가 세게 올라갔다가 지금 21만 5천원대에서 19만 5천원이 거의 20만원, 이제 2만원 이상 정도 빠졌죠. 그래서 10% 이상 정도 내려왔는데, 시간에는 한 2,500원 올라와서 1.29% 반등세가 나왔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전에보다 좀 더 올라갔고, 장중에는 프로그램은 이제 매수가 일단은 들어오는 어떤 분위기였죠.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오늘은 어제하고 다르게 일단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거의 20만 주 가까이 좀 매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시장의 영향으로 갭다운해서 20만원대 이제 그가 오히려 지금 지지가 아니라 저항대 흐름으로 또 바뀌어버렸죠, 분봉상에서.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장대 음봉으로 분봉상에 나왔던 이 부분들이 극복이 되어야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제 21만원대죠. 이 부분의 흐름들이 이제 거의 한 4일 동안에는 그냥 힘없이 지금 내려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20만원으로 다시 돌려서 21만원대를 회복하는 흐름이 어떻게 좀 나오느냐가 수급상에서는 가장 흐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 흐름이 이번 주에 빨리 좀 나와야 다시 이제 상승의 어떤 흐름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실적 따는 좋았고, 3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작년 3분기가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3분기는 당연히 좋은 거고, 수급도 이제 어제 흐름에서는 조금 이제 나아질 수 있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은 다시 양봉으로 20만원대 복귀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들 내일 좀 참조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